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XRP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3,1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도록 할게요. 좀 심오한 질문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의 이야기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큰 그림, 그리고 정책과 경제 시장 체계 속에서 움직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특히나 거시경제, 매크로라고 하죠. 거시경제의 환경은 보통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XRP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 최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 내 자산의 선호도 변화가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자산군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해해야 왜 지금 XRP가 이 가격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거시경제의 흐름이 XRP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쯤 다시 올라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사입니다. AI 투자의 확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자, 지금 AI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리고 AI와 대규모 기술 투자 때문에 생산 요소 비용, 그리고 에너지 가격 등이 올라가면서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되는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는 좀 의미가 큰 게요. 거시경제 금융 정책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가 물가라는 겁니다. 자, 물가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요,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출 수 있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지 못할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리스크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입니다. 자, 다수 글로벌 투자 기관과 은행들의 행보를 보면요, 2026년 세계 경제는 성장 중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둔화되거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요소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전망입니다.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은 성장 중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쉽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경제 지표가 좋다는 뉴스가 나와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방향인가, 이 부분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최근 뉴스에서도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같은 경우에 연초에 굉장히 강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이 조정의 이유로는 앞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및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 이슈가 발생을 했고 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위험 자산에 대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시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동시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XRP가 최근에 조정 중이긴 하지만 긴 조정 구간이 아니라 강한 수급 구조의 변화가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최근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요, XRP 현물 ETF의 수급에 자금 유입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보관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내재적 힘을 지닌다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수급의 구조 자체는 점점 더 확립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조금만 넓혀서 XRP가 거시경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XRP는 여전히 변동성과 외부 요인에 크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자, 이는 거시경제의 변수와 맞물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위험 선호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거시경제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도권 자금 유입 가능성입니다. 최근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자체가 암호화폐가 단순한 사이클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흐름이 확신해질 경우에 XRP 같은 경우에 이미 ETF 상장을 통해서 제도권 연결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유입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단기로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저쨌다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커다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수급의 변화라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XRP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가격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주요 지지선인 3,000원대 구간대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아예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XRP는 이제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좀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 그리고 기관들이 바라보는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XRP가 원래 놀던 구간 3,600원대에서
상단으로는 4,900원대 라인.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었고 하락이 일어났던 이유는 셧다운이라는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셧다운은 사실 진작에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도 왜 가격이 빠졌었냐? 왜 횡보가 일어났냐? 이게 악재가 한번 등장하고 나서는 심리에 대한 부분이 쉽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전까지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왔었던 거고, 근데 반등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심리에 대한 회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뭡니까? XRP ETF 상장이라는 이슈예요.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올라주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 때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요 날이죠. 이게 주봉상이거든요. 근데 꽤나 횡보가 길게 나왔어요.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격 라인을 보면 6천만 원대 구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총이 큰 애를 3배가량 올릴 수 있었던 게 ETF라는 호재의 특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로 따지면 이 구간에 있는 건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보는 건 ETF, 기관들이 ETF를 실제로 사고 있냐 아니면 안 사고 있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한 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천천히 계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XRP가 한 번에 올라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고 수급이 쭉 이어지게 됐을 때 커다란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한 사이클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가격과 대조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XRP는 우선적으로 기존 가격대인 3,600원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 심리에 대한 회복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4,900원 라인을 한번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구간을 넘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제 ETF라는 이슈예요. 아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ETF가 승인되면서 기존에 놀던 가격대를 강하게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3배가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총이 가벼운 XRP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가질 수도 있겠다. 이거를 우리가 구조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XRP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호재를 이기는 게 구조예요. ETF는 전통적으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통로 역할을 했을 때 기존의 알트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XRP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자산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만 단기적으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항상 한단 말이죠. 포모를 느끼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XRP는 비중 크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요. 그리고 계속 다른 코인들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보자. 왜냐, 비트코인의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몇십 배씩 올라준 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애들이 비트코인의 반등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건 최근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쭉 뿌렸었거든요. 문자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가 12월 19일 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이제 영상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좀 불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바닥에서 이만치 나왔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물론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머니티 프로토콜 불안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아직 먹을 폭이 좀 남아있다. 반등세 잠깐 나와주면서 2주에서 3주 정도 올라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12월 19일이면 정확히 이날이거든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상승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렸을 당시엔 아무 말 없으시다가 진짜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종목 공유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히 8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50% 정도 수익률을 먹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매수 못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물린 애들 때문에 또 매수를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휴머니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사실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괜찮기는 합니다. 아직 추세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매도를 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애가 하나 보여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매도하시고 같이 또 새로운 종목에 투자해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정말 크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 지금은 저점이지만 조만간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줄 코인을 역시 하나 찾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2020년 상장 후에 계속 매집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집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꽂아서 물량을 손해보고 나갈까요? 요 정도의 큰 물량을?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개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코인도 이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일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 매집 기간이 길수록 펌핑이 크게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5년에서 6년 동안 매집을 했던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이 코인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매집을 마친 이후에 2천만 원까지 140배 가량 되는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코인의 이름은 지금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세타 토큰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타 토큰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현물 투자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차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거의 6년을 매집한 만큼 전에 보여줬던 코인보다 그 이상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코인으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타로 매일매일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한번 크게 올리는 게 코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런 수익률 지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 나온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느냐보다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맨날 손실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회가 맨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매집량 그리고 매집 기간은 3년 전에 세타 토큰 이후에 처음 보기 때문에 이번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코인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유입 매수량에 따라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유튜브 정책상 코인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채널에 악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따로 공유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뭐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분인 거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기회라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후에 차트, 그리고 뉴스, 호재 일정, 그리고 온체인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번만큼은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푸근하게 수익 올리시길 바랄게요. 지금 알면 다음 급등 때 수익은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